자, 2011년 1회 1번 다음 중 배열링용 합금이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배열링용은 주로 마찰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1번 마찰 계수가 크고, 마찰 계수가 크면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마찰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점성 인성이 있고 맞습니다. 뭐 경도 맞고요. 여기 한번 요구 조건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순철의 동소체로만 달린 것은 알파철, 그 다음에 감마철, 델타철 있죠. 그러니까 알파, 감마, 델타, 요걸 이제 베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체 급냉법의 일종으로 금속을 기체 상태로 한 후 급냉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합금으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진공 증착이나 스파터링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조되는 합금은, 자, 이런 거는 아주 급격히 급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자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의 특징은 고체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일정한 원자가 일정한 배열이죠. 고체 상태에서 원자가 일정한 배열입니다. 일정 배열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BCC니 FC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게 초급냉을 하면은 이런 결정질을 이루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결정질이라고 하는 거죠. 결정질인데 초급냉을 하면 이제 결정질이 아닌 비정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질 제조법이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귀금속에 속하는 금의 순도는 주로 캐럿이 나타난다. 캐럿은 우리 금 24K를 순금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24K가 순금 100%인 겁니다. 100%라 치면은, 그러면 18K일 때는 얼마인가 이렇게 뜻입니다. X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는 뭐 24K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18K는 이제 7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됩니다. 비율로.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SN을 함유하지 않은 청동은, SN 같은 경우 납청동 SN이 에다가 납이 들어간 거, 인청동도 여기다가 납이 들어간 거, 니켈 청동도 니켈이 들어간 거, 그 다음 알루미늄 청동은 이거는 그냥 요거는 주석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구리 플러스 알루미늄이에요. 구리 플러스 알루미늄. 그래서 이것이 이제 SN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주석 청동에다가 납을 집어넣은 거, 인을 집어넣은 거, 니켈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전이 등의 결함이 없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휘스커 섬유에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등의 연성과 인성이 높은 재료를 합금 중에 균일하게 배열시킨 재료. 자, 이런 게 이제 복합 재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복합 재료인데 어떻게 복합 재료를 집어넣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섬유상으로 들었다겠죠. 그러면 이제 섬유 강화입니다. 섬유 강화. 만약 입자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뭐 입자 강화 또는 뭐 분산 강화인데, 분산 강화하고 입자 강화하고 차이는요, 입자 강화가 조금 큰 거고 분산 강화는 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마이크로 기준이라서 1마이크로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입자 강화, 그 이하는 뭐 분산 강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섬유 강화는 이제 섬유 형태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철강 내에 포함된 원소 중 철강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거는 탄소죠. 탄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소라든지 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8번 금속의 산화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건, 산화라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경이 큰 금속일수록 일어나기 쉽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보다 이온화경이 상위에 있는 금속은 공기 중에서도 산화물을 만든다. 맞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 이온화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먼저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는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하는 속도가 늦을수록 빨리 진행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내부로 확산하는 속도가 빠를수록이요. 늦을수록이 아니라 빠를수록 빨리 더 쉽게 산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막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공기 차단에, 그러니까 산소가 확산해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9번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삭하에 사용하면 단조가 불가능한 주조 경질합금. 요걸 보고 이제 스텔라이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조 경질합금이니까.
스텔라. 고속도강은 SKH 강인 셈이죠. 퍼멀로일 같은 경우는 FE 니켈계 합금이고, 플래티나이트도 FE 니켈계고요. 그 다음에 10번 용광종 FESI 페로실리콘이나 알루미늄 분말 등의 강한 탈산제. 그러면 완전 탈산시키는 거, 그러니까 킬드강이라 그러는 거지. 킬드강. 얘가 완전 탈산, 얘는 거의 탈산 안 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반만 탈산한 거, 이거는 림드강에다가 뚜껑 씌운 거지. 그 다음에 11번 금속 가공에서 냉각 가공과 열감 가공을 구별하는 온도는 재결정 온도 갖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거 열감 가공, 그 다음에 이하를 냉각 가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2번 금속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것 좀 틀린 것은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틀렸지요. 모든 금속이 아니죠.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죠. 수은은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수은은 액체예요. 그 다음에 13번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마그네슘의 열전도는 구리나 알루미늄보다 높다.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전기 전도율을 둬도 뭐 높질 않아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보다 알루미늄의 비강도가 우수하다. 비강도는 마그네슘이 좀 더 큽니다. 예. 이제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비강도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요. 이쪽이 좀 더 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칼리 잘 견디나 산이나 염소에는 침식이 된다. 알칼리에는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4번은 맞네요. 자, 여기에 비강도라는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강도로 치면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로 치면은 그냥 일반적인 강도를 하면은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비강도를 하면 비중 대비 강도거든요. 알루미늄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비강도는 마그네슘이 조금 더 큽니다. 알루미늄보다. 그래서 요 비강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비강도라는 얘기는 비중 대비 강도. 그러니까 강도를 비중으로 나누는 겁니다. 비중으로.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강도가 크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14번 용연금속이 응고할 때 작은 결정을 만드는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핵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할 때 나뭇가지 모양이는 거니까 나뭇가지 모양 수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수지상정. 그 다음에 15번 실용합금으로 알루미늄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거 실루민이죠. 실루민. 알리코 같은 경우는 알리코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에 얘는 자석 합금입니다. 자석 재료고, 그 다음에 라우타는 알루미늄 구리죠. 알루미늄 구리, 뭐 이렇게 실리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캐드 시스템의 하드웨어 중 출력장치. 출력장치는 프린터, 뭐 플로터 그런 거겠지요.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입력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17번 기계구조용 탄소광제를 SM10C로 표시했을 때 10C는 요거는 SM 기계구조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계니까 M 머신, 그 다음에 강이니까 S. 그래서 기계구조용 탄소광제인데 이때 10C는 탄소 성분을 표현하는 거죠. 탄소 성분, 탄소 함유량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0.1%라는 얘기예요. 0.1% 탄소광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그림과 같은 물체를 삼각법으로 옳게 그려진 것은, 자, 일단 보면은, 자, 여기를 보면은요, 자, 여기는 작고 이쪽이 크니까는 이쪽도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도 보이고 요 바깥 요 부분도 보이죠.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4번은요. 안쪽에 조그만 원이 이것이 점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점선으로 파선이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맞는데 근데 그래도 이거를 일단 정면도로 칩니다. 이걸 정면도로 치고 이거를 우측면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표면의 결표시 방법 중 줄무늬 방향기호가 다음 같을 때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자, M자로 표시됐죠. M자는 가공할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표면을 연마 가공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전 여기가 되겠네. 가공에 의한 컷 줄무늬 방향 여러 방향으로 교차했던 무방향, 이게 다겠네. 이게 여러 방향으로 보면 막 이런 식의 동그라면서 막 가공을 하니까 어떻게 돼? 가공 줄무늬가 뭐 방향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기 줄무늬만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거는 줄무늬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게끔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게끔 하는 거. X표로 되어 있는 건 줄무늬 방향 기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무늬가 표면에 이런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C 같은 경우는 전 동심원으로 가공되게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 방사상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가공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M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가공 부분을 이동하는 특정 위치 또는 이동 한계의 위치를 할 때 쓰이는 선은 어떤 것인가. 자, 어느 쪽으로 이동했나. 실제는 이동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짝을 표현할 때 문이 이만큼 열린다 그러면 열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 전 가상선인 거죠. 그래서 이점세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점세선. 그 다음에 21번 얇은 판으로 된 입자의 표면을 한 평면 위에서 그린 것은, 얇은 판이니까는 뭐예요? 우리 저기 무슨 파이프 같은 거, 큰 그런 파이프 그런 형태니까 바로 전개도법이죠. 얇은 판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멍의 치수가 파이가 45 플러스 0.06에서 0. 그러니까 가장 작을 때는 45, 클 때는 45.0259. 그 다음에 축의 치수는 파이가 45보다 다 작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호 맞춤입니까? 그러면 구멍의 치수가 가장 작을 때는 구멍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죠? 45. 축이 가장 클 때는 45에서 0.009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9991이 되는 거죠. 991. 99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이 아무리 커도 구멍보다 작지요. 구멍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틈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헐거운 기호 맞춤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은 45도, 90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그럼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삼각자, 그 삼각자 세트가 45도, 45도짜리, 45도, 45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두 개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직각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나타낼 수 없는 각도. 자, 이거는 전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해보면 됩니다. 15도 같은 경우는 나옵니다. 90에서 45도 빼고 30도 빼면 나와요. 그 다음에 50도는 안 나옵니다. 50도는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조합이 안 돼요. 75도는 45도하고 30도 더하면 되고요. 105도는 60도에다 45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다음 물체를 삼각법 넘어갔네요. 다시 24번 다음 물체를 삼각법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이쪽서 바라보니까 정면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보이는 거. 그러면 정면도는 일단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도 이만큼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도면의 척도에서 NS는 비례척이 아니라는 거죠. 비례척이 아니다. 그 다음에 26번 다음 그림에 나타낸 치수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호를 나타내는 거죠. 호. 현은 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내는 거. 현. 이거는 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27번 치수를 기입할 때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치수 숫자는 선에 겹쳐서 기입한다. 선에 겹쳐서 하면 안 되죠. 선 위에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치수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30mm 이런 식으로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30mm 이렇게 겹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해야 돼.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코코스 중에 회분이 7%, 휘발분이 5%, 수분이 4%였다. 그러면 고정탄소는 이런 것들은 다 불순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외해야죠. 100%에서. 그럼 100%에서 7 빼고 5 빼고 4 빼고 그러면 뭐 84 요거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100%에서 회분, 수분, 휘발분을 다 빼는 거다. 그죠? 불순물을.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부유선광 전 광석을 골라내는 방법인데 부유선광은 저런 겁니다. 뜨게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액체 중에 중력 차이에 갖고서는 큰 광석은 가라앉고 작은 건 물에 뜨게 해갖고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그 선광의 종류 4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30번 인은 선철 중에 유해함으로 가능한 적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인 같은 경우는 장인물 중에 인을 많게 한다. 아니죠. 인을 적게 해야 되거든요. 노상온도를 낮춘다. 이건 맞습니다. 노상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염기도를 낮게 한다. 높게 해야 되고요. 저속이 아니라 이건 고속조업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고로조업 시 화입할 때나 노항이 아주 나쁠 때 코코스와 석회석만 철광석을 안 집어넣고 코코스와 석회석만 장입니다. 철광석을 안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공장입이라고 합니다. 공장입. 32번 다음의 고로 장인물 중 환원이 되기 쉬운 거는 자, 화학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이거는 FE는 조금 산화도가 더 오히려 할 수도 있고 환원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FE3O4로도 갈 수 있고 또는 FE로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전부 다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슬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안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33번 노체 연화의 침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틀린 것은 노체 연화 내화물이 침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침식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적인 냉각반 교체 맞고 부정형 내화제 압입 뭐 맞을 것 같고 논의 흐름의 중심유화 조업 안쪽으로 흘러가야 안쪽이 조금 온도가 높고 바깥쪽 온도가 떨어지겠죠. 즉 이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조금 많이 흘러가게 하면은 바깥쪽은 조금 덜 흘러가니까 요 온도가 높아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고온 조업 실시 이거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고로에 사용되는 내화제가 갖춰야 할 조건이 틀린 건 이제 내화물이죠. 열 충격이나 마모에 강할 것 뭐 맞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용융 연화하지 않을 것 맞고 그 다음에 열전도도는 매우 높고 열전도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열전도도는 낮고 냉각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여기 고로에 내화물에 구비 조건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고로 슬래그의 용도로 부족한 거. 고로 슬래그는 시멘트, 비료, 뭐 골재 대용 이런 용도 있습니다. 타락용은 아닙니다. 타락용은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광로의 횡단면이 원형인 이유. 용광로를 이렇게 아까 이거 용광로를 딱 자르면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전 열분포 때문에 그래요. 열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이유가 틀린 거든. 그럼 가스 규질하기 이것도 맞는데? 틀린 것이죠. 그러면 열 발산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최소화할 수 있죠. 최소화. 이게 틀렸네요. 3번이. 2번이 아니고 3번이 있네. 역시 오늘도 역시 해설하면서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틀린 거냐 맞은 거냐. 저처럼 그냥 틀린 거 안 읽고 그냥 대충 읽으면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로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열발산 크게가 아닙니다. 열발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용광로 조업 시 연료비를 저하시키기 위한 조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연료비를 낮추는 거니까요. 연료비라는 얘기는 코코스를 아무래도 비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광재량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광재량은 광재량이 많아지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논의 가스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맞죠. 논의 가스 CO 가스에서 환원을 많이 시켜야 연료를 코코스를 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스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염기성 내화물. 염기성은 대부분 MgO나 뭐 그런 거거든요. MgO 뭐 또는 크롬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시아질 1번이겠네요. 그래서 MgO가 주성분입니다. 점토질, 샤모토질, 규산질은 전부 다 SiO2가 주성인 거. 얘네들은 SiO2가 주성분인 산성 내화물에 속합니다. 산성. 염기성은 뭐 알루미나질이겠죠. 알루미나 크롬질 같은 거. 그 다음에 39번 용선 중 실리콘을 저하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전 조합 속도를 낮춘다. 그 다음에 광재 염기도를 이거는 조합 속도를 조금 높여야 되는데 이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 이거는 아니고 광재 염기도를 낮춘다. 염기도를 낮추면은 오히려 SiO2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염기도 낮추는 게 아니라 염기도를 높여야 되는. 그 다음에 철광 성량을 감소시킨다. 증가시켜야겠죠. 노상열을 낮게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상 온도를 낮추면은 실리콘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노용적이 4800 세제곱미터, 노정압이 2.5, 그 다음에 1일 출선량이 8400톤이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4600이다. 출선비는 내용적을 출선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적이 4800, 출선량이 8400이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1.75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른 거 뭐 연료나 뭐 노정압 이런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고로 청정 설비 중 건식 장비에 해당되는 것은, 건식 장비니까는 예를 들어 여과식 가스 청정기, 여과식 같은 경우는 백필터 방식이니까 얘는 건식이 되겠네요. 얘는 건식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분 형태가 있는 거예요. 습식에 있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로. 그 다음에 산업재해 문제 해결 방법 중 다음 중 어느 단계에서 적용하기가 가장 적절한가. 자,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3번 다음 중 고로의 주상 설비가 아닌 거. 주상은 고로가 바깥에 있으면 고로 요 바깥 부분에서 하는 거거든요. 밑에 그러면 머드건 뭐 개공기, 주선기, 집진장치인데 집진장치는 주상 집진장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선기는 이거는 저쪽으로 용선이 저쪽으로 나갔을 때 이건 냉선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번이 아니네. 얘는 외부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고로의 특정 부분만 통기 저항이 작아 바람이 잘 통해서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에 차가 생기는 거. 뭐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뭐 날바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다음 중 보시부에 해당되는 거. 자, 1번이 노구구, 2번이 노흉, 3번이 노복. 지름이 가장 큰 곳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거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보시. 자, 요거에서 조금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이 중에서 간접환원이 일어나는 데는 어딜까요? 간접환원은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는 간접환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흉에서. 직접환원은 3이나 4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가장 큰 부분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 4번이죠.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4번. 그래서 내화물 침식이 가장 심한 부분도 4번이죠. 보시고. 그 다음에 용융물이 고이는 곳은 5번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소결 과정에 있는 장입 원료를 격자면에서 장입층 표면까지 구역을 순서대로 옳게 나누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맨 위에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소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위에서 불을 붙여서 점점 소결이 다 돼서 나가는 겁니다. 꼭 저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군방대하고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군방대들은 여기다 담배를 넣고 담배를 불 붙여서 쭉 빨아들이면 다 담배가 다 타고 남는 재만 남죠. 그런 순서를 간 거. 그러니까 맨 위에 층이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간에 타다 남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 담배가 그 할아버지 군방대 담배가 타다 남았을 때 그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 여기가 타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담뱃잎이 그대로 있겠죠. 여기는 담배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이제 소결로 말하면 여기는 원료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쪽은 원료가 있고 여기는 소결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위에는 자, 그래서 격자면에서 장입 표면까지, 격자면이면 요 밑에거든요. 밑에가 격자면. 그러면 밑에는 습원료대가 있는 거죠. 그냥 반응 안 한 거 습원료대. 그 다음에 뭐 아직 습원료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건조가 조금 건조하고, 그 다음에 하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습원료, 건조, 하소, 그 다음에 용융,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소결대 이렇게 되겠네. 2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소결대가 위에, 건조대가 건조대는 여기, 하소대는 건조대가 요 밑에, 하소대가 여기, 용융대가 여기죠. 그 다음에 47번 재결의 주의 번호가 SK38. 이거는 전 내화도를 나타내는 거죠. 내화도. 내화물의 내화도를 나타낼 때 이제 재결의 추라는 걸 써갖고 SK로 표현했는데, 이거의 용융 연화점은 몇 도인가? 자, 이거는 SK, 이제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 이게. 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SK30 하나만 외우세요. SK30이 1670이거든요. 1670도입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고, SK1 차이 날 때마다 20도씩 차이 납니다. 그러면 SK38번은 어떻게 돼요? SK38번은 SK30이 1670이고, 그 다음에 8 차이 나니까 20 곱하기 8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20 곱하기 8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160을 더하면 되죠. 160.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80이고, 그 다음에 70, 28, 26, 160. 그러면 1850. 31, 32, 33, 34, 35, 36, 37, 38. 8인데, 1800, 1700, 1800, 1830이어야 되는데요. 1850으로 되네. 28, 26. 요거는 1830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K32 1670 31이면은 31이면은 한번 따져볼 거예요. 32 1670 31이면은 1690 32면은 1710 33이면은 173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34, 35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잠깐. 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38이 1630서부터 5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680, 1850, 뭐 30에서 1850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1850서부터가 39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애매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다음의 철광석 중 철분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철분의 함유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철광석은 철이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철 함유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철 함유량이 산소하고 덜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적철광보다는 자철광이 좀 많습니다. 철 함유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능철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FeO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 갈철광은 수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자철광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철광은 40%, 자철광은 57%, 갈철광은 40%, 능철광은 또 2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인물의 입도정 소결광의 하한과 상한. 하한이라는 얘기는 최고 작을 때 크기, 상한은 가장 클 때 크기. 그래서 그러면 소결광 집어넣는 게, 소결광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75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하한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게 그러겠네. 이게 이제 소결광의 크기고요.
얘는 광석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광석의 크기. 그 다음에 요거가 코코스의 크기네. 코코스 크기. 코코스 크기고. 그래 이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미분광을 벤토나이트 등의 점결제와 혼합하여 약 10 내지 150ml 구형으로 만든 거. 펠레타이징법이죠. 펠레타이징법. 그 다음에 51번 다음 중 소결광의 환원 분화를 조장하는 화합물. 환원 분화를 하는 거니까는 환원에 의해서 분화가 된다. 소결광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재산화된 것이 재산화된 헤모타이트가 하는 거 요런 거거든요. 재산화 헤모타이트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환원 분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L식 소결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DL식 연속 생산 가능하다. 배기장치 누풀량이 적다. 이게 틀린 것은 누풍량이 많아요. 연속량이. 그러니까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53번 고로 내에서의 코코스의 역할이 아닌 것은 산화제 연소에 따른 열원, 그 다음에 고로 내의 통기를 잘하기 위한 스페이서의 역할, 그 다음에 선처 슬랙의 열을 주는 열교환 매체에서의 역할. 산화제, 1번이 틀리네.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지, 환원제. 예. 환원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코스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환원을 하는 거죠. 직접 환원이나 간접 환원은 하는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탄제 역할도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54번. 자철광 2kg을 자력 선발해서 850g의 정광삼을 얻었다. 그러면 선광비는 어떻게 된가? 그러면 원광석을 갖다가 요거 자철광을 2000kg니까 이걸 850g으로 나누니까 선광비는 2.35가 되겠네요. 38, 24야 돼. 2.35. 그 다음에 55. 소결 조업 중 수분 첨가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수분을 첨가하면은 어느 정도 미분 원료는 응집에 의해서는 통기성이 향상된다.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소결 중에 더스트, 연진 같은 것이 비산되질 않겠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소결측 내 온도별 개선해 열 효율을 높인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배가스의 온도가 하강하여 열 효율이 나빠진다. 뭐 열 효율이 나빠진다는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6번 철광석이 같이 할 성질이 아닌 것은 철류 혈압이 많을 것, 유해 불순물이 적을 것, 노안에서 쉽게 부서질 것. 쉽게 부서지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7번 다음 중 소결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온에서는 확산 결합한다. 맞고, 저융질의 슬랙일수록 용융 결합을 한다. 맞겠죠. 용융 결합은 세립의 자철광을 다량으로 배합할 때 일어나는 결합이다. 세립의 자철광하고는 뭐 큰 관련이 없지. 오히려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슬래그 성분이 들어가서 그게 녹는 거겠죠. 그 다음에 확산 결합의 강도는 아주 강하면, 이것도 틀렸고, 용융 결합은 세립의 자철광을 다량으로. 이거는 세립의 자철광, 요거는 맞네. 자철광,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적철광일 때는 아닌데, 자철광일 때는 얘가, 자철광은 Fe3O4이기 때문에, 얘가 쉽게 산소하고 또 결합을 해서 산화가 돼요. 산화되면서, 다른 거하고, 쉽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커지는, 이제 용융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걸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네요. 얘는 확산한 게는 강도가 약하지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8번 철광석 중 결정수 제거와 탄산염을 분해하여 CO2 등 재련에 방해되는 성분을 가열하. 이거를 이제 보고 하소라 그러는 거죠. 하소.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면 결정수라든지, 그러니까 내부 수분이죠. 부착 수분이 아니라, 부착 수분은 그냥 광석 표면에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수라든지 탄산염, CO2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 하소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 소결 장치 중 드럼 믹서의 역할은 드럼은 혼합, 조립, 그 다음에 조습 있죠. 조습, 혼합, 조립, 조습. 그러니까 파쇄는 아닙니다. 파쇄는 이거는 파쇄기로 하는 겁니다. 믹서가 아니라. 60번 소결 선비에서 점화로의 기능에 대한 설명. 점화로는 소결을 냄비에 이렇게 이제 소결 원료를 집어넣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주는 거죠. 소결 표면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주는 거. 장입 원료 표면에 착화하는 장치다. 1번이 기겠네요.